하이엔드 오피스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많이 망했는데요. 예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었거든요. 지금 왜 망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어떤 거냐면요. 강남이나 성수나 홍대 주요 메인 지역들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데 일반 오피스텔이 아닌 하이엔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가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말을 합니다.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은요. 위치도 좋고요. 고급 마감재라던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시설들까지 잘 갖춘 곳들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들이 분양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 정도 이상으로 분양이 되고 있어요. 사실 평당 3천만 원도 저렴하다고 표현이 되죠.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곳, 여의도에 지금 좀 유명한 오피스텔 그런 곳들은 방 3개 이상 또는 넓은 대형 평수로 지어져서 각광받는 좋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있는 반면 일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좋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냥 일반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렇게 구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하이엔드만 붙으면은 분양도 올라가고요. 아파트 분양도 굉장히 핫할 때 고가 하이엔드 오피스텔 청약도 굉장히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러면 100세대 미만인 오피스텔들도 몇백 대 1 이런 식으로 인기가 뜨거웠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뜨거웠던 이유는요. 계약금 10%만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매도할 때 프리미엄 피가 1억 원, 2억 원까지도 붙는 단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단타용이다 이렇게 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들도 굉장히 많이 몰렸던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나만의 사무실 이런 것들이 한때 또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수요가 있어 보였는데요. 지금은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투자로 바라봤던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좀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막상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지어졌는데 실망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급도 많이 되고 있고요. 임대료도 더 많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경기도 안 좋아지고 아파트 가격도 무너진 다음에 오피스텔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회복하고 최고가를 기록하는 아파트들이 강남에는 굉장히 많은 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미 떨어진 가격에서 오르지 못한 곳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월세 수요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월세 가격이 같으면 아파트로 넘어가는 경향이 커졌고요. 기존에 지어진 하이엔드 오피스텔들도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연예인들이 사는 곳이라던가 프라이빗하게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감당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오피스텔을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아파트로 이동하는 경우도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수요 급감이 투자자들도 줄어들고 두 번째는 수익이 안 좋고 공실도 늘어나는 게 실수요자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이렇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망한 이유가 바로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최근에 대출 금리가 굉장히 급상승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투자라던가 또는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꺼려하게 되는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전에는 아파트 규제만 있었다고 하면 오피스텔은 풀어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풍선 효과도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규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아야 70% 정말 많아야 80%를 해줬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80% 또 그 이상 나오기도 하는 그런 대출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들 입장에서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오피스텔 대출도 잘 해주지 않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출하고 나서도 월세가 잘 맞춰지고 또는 전세도 잘 맞춰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수요들도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거래가 지금 많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
단지들도 있었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투자로만 바라보면서 10% 계약금만 넣었다가 잔금 맞출 돈이 없어서 10% 해지하고 반환 소송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또는 반환 소송하는 방법, 이런 게 많이 검색이 될 정도로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다가 계약금 10%도 못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는 이런 사례들도 넘쳐나고 있는데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홍보할 때는 이렇게 너무 좋게 지어질 거야, 감원이설로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막상 지어졌더니 하이엔드 오피스텔인데 층고가 낮다거나 내부의 평면이 기존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작게 나왔거나 또는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잔금까지 가는 것도 좀 어려운 그런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투자성이 좋은 곳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세대수가 작으면서 평소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곳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원룸 형식으로 작게 되어 있는 곳은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보통은 좀 가격대가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가격은 높은데 10평도 안 되는 원룸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서비스를 해준들 어느 정도는 평수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많은 불만의 제기를 하거나 나중에 알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주차 시설을 한번 봐야 돼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선택하시는 분들은 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당연히 한 대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주차 대수가 세대별로 한 대가 적게 나온다 또는 1.5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는데 주차 대란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말이 하이엔드 붙었다고 해서 무작정 정말 좋은 거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와 가격까지 꼼꼼히 따져가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아주 많아서 나는 수익형으로 자산을 세팅해둘 거야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로 맞추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투자금을 모아보려고 또는 돈을 불려보려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아파트로 좀 더 안전한 자산을 구축해서 자산을 쌓아가시고요.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나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추가로 한번 고려해본다고 했을 때 한 번쯤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회비용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샀더라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그냥 묻지마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 좋은 자산부터 시작하셨으면 합니다.